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 몰라라 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오늘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골치 아픈 상황을 실제 법원 판례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멀쩡하던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콸콸 쏟아져서 집이나 가게가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태연하게 "그거 내 책임 아닌데요?" 라고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혈압이 오르죠? 자, 지금부터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김 사장님입니다. 정말 평범했던 어느 날,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 그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는지 그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창 바쁘게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던 김 사장님의 가게.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정말이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바닥은 물로 흥건해졌고요. 당연히 장사는커녕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어버렸죠. 너무 놀란 김 사장님, 부랴부랴 집주인 박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에서부터 그 다급함이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가게가 물바다가 돼서 영업을 못해요." 당연히 집주인이 와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도움을 기대했던 김 사장님에게 돌아온 반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제대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집주인 박 씨의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아니, 들어올 땐 괜찮았는데 왜 그러죠? 혹시 관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소한 건 세입자가 고치는 거예요." 라면서 오히려 책임을 김 사장님에게 휙 떠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건물 콘크리트 천장 속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수도 배관이 터져버린 거였어요. 이건 김 사장님이 평소에 들여다볼 수도 관리할 수도 없는 완전히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당장 장사를 다시 시작해야 했던 김 사장님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을 들여서 비싼 공사비를 치렀고요. 가게 문을 닫았던 며칠 동안의 영업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김 사장님이 수리비를 돌려달라고 하자 집주인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를 꺼내듭니다. 거기엔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건물 유지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 박 씨는 이 특약 조항을 방패 삼아서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이 길고 긴 싸움은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뭐였는지, 그리고 판결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재판의 핵심 질문은 딱 두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첫째, 이렇게 건물 구조 자체에 문제로 생긴 하자는 과연 누가 고쳐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 이걸 제때 안 고쳐줘서 세입자가 입은 영업순실 같은 피해까지 집주인이 물어줘야 하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상 모든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사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집주인 아니면 세입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원의 결정은요, 아주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네, 바로 임차인 김 사장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 조항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 같은 임차인들이 반드시 꼭 알아둬야 할 핵심 법률 상식을 지금부터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법 조항입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그 집이나 가게를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친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아주 강력한 의무라는 거죠. 그럼 그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쉬워요.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벽에 금이 가거나 오늘 사례처럼 건물 깊숙한 곳에 배관이 터지는 등 건물의 핵심적인 기능이나 구조와 관련된 큰 문제는 전부 집주인 책임입니다. 반면에 전구를 갈거나 도로 건전지를 바꾸는 것처럼 간단한 소모품 교체,
혹은 내가 부주의해서 뭔가를 망가뜨린 건 당연히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집주인 박 씨가 배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채무불이행, 즉 계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계약을 어겼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물어줘야죠. 수리비는 기본이고요. 가게 문을 닫는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 같은 피해까지 전부 다요. 아, 그럼 집주인이 그렇게 믿고 있던 계약서의 특약 조항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우리 대법원은 아주 명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설령 계약서에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게 건물의 기본 골격이나 안전과 관련된 이런 대규모 수선에 대한 집주인의 근본적인 의무까지 없애주지는 못한다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그 특약은 이런 심각한 누수 사태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법적인 원리는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만약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내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3단계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 3단계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증거 확보. 누수가 발생한 즉시 사진과 영상 무조건 찍어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문자 메시지나 내용 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는 겁니다. 둘째, 비용 청구. 집주인이 수리를 계속 미뤄서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영수증 무조건 챙기세요. 이건 나중에 필요비라고 해서 법적으로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만약 집주인이 비용 주는 걸 끝까지 거부한다면 다음 달 월세에서 수리비만큼 빼고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내용 증명 우편으로 딱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물론 모든 책임을 집주인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겠죠.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뭘 부셨다거나 형광등을 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소모품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권리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법이라는 게 어렵게만 내펴졌는데 이렇게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니 훨씬 명확해지죠? 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 힘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임차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상황에 당당하게 맞서는데 든든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